안녕하세요. 언제 열정적인 학교석입니다. 이번엔 진성고등학교 24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진성고등학교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식으로만 서류 문제가 출제가 된 점이죠. 자, 진성고등학교 시험 스타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진성고등학교는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는 편이죠. 60분의 시험을 주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객관식에서 20문제가 나오고 논술형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3문제에서 배점이 30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진성고등학교의 특징은 시험을 받자마자 논술형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형부터 세 문제를 가지고 한 15분을 투자를 해서 논술형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이번에는 논술형 문제가 빠졌죠. 자, 논술형 문제가 빠진다라는 거는 이미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30개가 나왔죠. 논술형 문제가 빠지면서 객관식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번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문제의 수가 무려 7문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안 늘었어요. 시험 시간은 그대로 주고 문항수를 7문제나 늘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난이도를 한번 볼까요? 작년까지는 상 레벨이 4문제, 중간 레벨이 10문제가 나와서 중상 레벨이 14문제. 하 레벨보다 많죠.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중상 레벨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친다면 올해는 상 레벨 문제가 1문제, 중간 레벨 문제가 14문제여서 15문제가 중상 레벨이 나왔죠. 올해는 한 50% 정도의 중상 레벨이 나왔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떨어진 게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진성고등학교가 이 정도 난이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쉽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거의 만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안 나오는 시험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난이도 면에서는 좀 더 내려갔어요. 더 쉬워졌죠. 하지만 문제 수가 많아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시간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문제를 끝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전교에 몇 명이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많아야 한 10명? 10명 정도 안팎으로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었던 것이 나머지 친구들은 문제를 적게는 한 5문제 이상은 못 봤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예 문제를 보지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 문제는 시간 싸움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 자, 단원별로 보시게 되면 다항식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함수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단원 간의 밸런스는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중간 레벨의 문제 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당연히 이번 시험의 메인은 함수였죠. 2차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순간 2차 함수가 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문항수가 많아지면서 난이도는 대폭 내려갔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높아졌다라는 그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항수랑 총평을 좀 더 보게 되면 이번 시험은 자 30번 문제가 사실은 조금은 아이들한테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수학하에 나오는 과정입니다. 수학하의 함수라는 과정에서 30번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fx와 f의 마이너스 x의 관계를 물어보는 여기서 뭐 2배가 있었던 간에 관계를 물어봤을 때 fx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 수학하에서 많이 배우는 문제예요. 근데 수학상인데 왜 나왔지? 라고 한다면 이거를 사실 소위 말하는 노가다 문제로 fx를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다항식을 놓고 항등식으로 푸는 과정을 하는 게 수학상 레벨이고요. 수학하 레벨로 갔으면 좀 더 세련되게 fx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fx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 좀 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범위였던 것 같고요. 자, 근데 30번은 fx를 구하는 게 끝이 아니고 fx를 구한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이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 관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이 문제를
제대로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좀 비교적 높은 문제였는데, 사실은 근데 이 문제를 딱 떼서 진성고 아이들한테 자,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를 아이들이 못 풀 만큼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풀었습니다가 아니고 시간적인 환경, 시간적인 문제와 시험이라는 그런 분위기 상에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높았던 것 뿐이지, 이 문제 자체가 아이들한테 풀 수 있니 없니의 문제가 아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으로만 30개가 출제가 되었다. 자, 진성고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 많은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진성고 문제는 어렵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렵다가 아니고요. 쉽지 않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어렵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진성고 문제는 쉽지 않게 나오죠. 언제부터? 객관식 한 3번, 4번부터. 매년 객관식 3번, 4번부터 문제가 이게 뭐지? 라는 문제들이 한 문제씩 막 섞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페이지에서부터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번 문제에서 무려 2번, 6번 이 두 문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2번하고 6번이 이번 문제의 사실은 키포인트였어요. 자, 30번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가 이번 진성고 문제의 키포인트가 아니었어요. 2번과 6번이 이번 진성고등학교의 키포인트였어요. 2번과 6번을 아이들이 스피드하게 빨리 넘어갔으면 탄력받아서 문제를 쭉 풀었을 거고, 2번과 6번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먹었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게임입니다. 참고로 2번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수학하에 나오는 순열조합을 써야 되는, 순열과 조합을 써야지만 이 문제가 좀 더 자연스럽게 풀리죠. 그래서 항의 차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순열조합의 개념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순열조합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 노가다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될 수 있는, 6번 또한 문제가 쉬운 척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이 6번 문제를 풀었더니 한 3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함정이 있을지도 알고요. 어떤 거에서 이 문제를 꼬겠지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봤을 때 3번 문제, 6번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 풀립니다. 함정이 많고요. 계산 가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환경에서, 자, 고등학교 시험 중요하다는 걸 애들이 다 알죠. 진성고등학교 어렵다는 거 알죠. 아이들이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 상태에서 2번에서 한 방을 맞고요. 6번에서 한 방을 또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과연 제대로 된 멘탈을 잡고 마무리까지 무려 30번까지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을까?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이번 진성고등학교는 문제가 쉽네요, 어렵네요를 물어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시험 공학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못 푸는 문제,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구별해서 딱딱딱딱 문제를 풀었으면 문제가 쉽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허덕거렸으면은 이 문제는 정말 많으면 한 10대 문제도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도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아이들한테 누가 더 기본적인 문제, 자, 누가 더 중간 레벨의 문제를 능숙하고 완벽하고 깔끔하게 풀 수 있는지의 싸움이에요. 근데 항상 그거는 진성고등학교의 매년 숙제죠. 자, 진성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킬러급의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기본 문제를 누가 더 잘 풉니까가 더 중요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진성고등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틀려도 됩니다. 그래도 점수가 8점 나오게 됐어요. 근데 80점보다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도 공부를 하지만 반대급부로 중간 레벨의 문제를 누가 더 단단하게 공부했는지의 싸움이었다. 이 문제는 정말 시간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시험에서 90점 넘긴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평상시에 문제를 정말 빨리 푸는 수학적으로 완성된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이번 시험은 사실상 되게 높았다. 난이도는 되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낮아졌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되게 높았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진성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풀지 못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기본기를 단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자, 저희 하피수학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내신 대비 교재, 이완마라는 교재, 혹은 평상시에 공부하고 있는 마플 시너지, 자이스토리, 혹은 저희가 평상시에 애들한테 주고 있는 그런 프린트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공부적으로 부족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성고등학교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학교 색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주입을 시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학적인 기본기죠. 이 기본기는 어떻게 해야 쌓을 수 있을까요? 이 수학적인 기본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을까요? 이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거였으면 제가 걱정도 안 합니다. 이 수학적인 기본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꾸준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기본 문제, 심화 문제를 밸런스 있게 공부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수학적인 기본기입니다. 문제도 빨리 풀고요. 수학적인 자신감도 있고요. 이 기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학적인 자신감이죠. 나는 웬만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라는 수학적인 자신감이 바탕이 돼야지만 기본기가 높아집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 수학적인 기본기는 쌓일 수가 없어요. 자, 이번 1학년들이 배우는 수학 상과 수학 하가 2학년 수원, 수투 혹은 수능까지 이어지는 가장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통과정이죠. 기본교육 과정이죠. 이 수학 상하는 학교 시험 점수와는 별개로 점수만큼 중요한 게 누가 더 함수적인 개념을 잘 쌓았나, 누가 더 함수와 방정식에 대한 그런 밸런스를 더 잡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게끔 너무 서두르지 않게끔 천천히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